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예, 편의점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오는 편 같아요. 예, 제가 잊지 않고 섭외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환노위 간사셨죠? 환노위 간사는 아니고요. 정보위 간사였고 정보위 간사. 환노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의원님을 향해서 좌파, 좌익이라고 지목을 했었죠. 누가 김문수 위원장. 김문수 종북주의자라고. 종북주의자. 간첩이라고. 예, 간첩. 예. 저 근데 종북도 아니고 간첩도 아닙니다. 미리 밝힙니다. 야, 세상에. 그분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그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한 이유로 종북주의자, 간첩이라고 하고요. 저처럼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도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야, 설마 아무리 막 가도 그렇지 윤석열 정부가 그러지는 않을 거야. 예, 예. 아침에 막 그런 정보보가 돌았죠. 예. 예, 정보 보고 돌 때, 야, 설마 야, 말이 돼? 예.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달나라 이야기인데 네. 했는데 막상 보도를 보고 아,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라는 건 그 네.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건. 예. 그리고 대통령이 과연 외부의 이야기를 듣기나 한 걸까?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살아는 있는 걸까? 왜냐하면 김문수 위원장이 경산호위 위원장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금 공직에 계신 분이에요. 장관급 그렇죠. 위원장이시거든요. 경산호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10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계 이야기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중립적인 공무원들의 이야기 아니면 중립적인 시민단체 이야기를 들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을 노동행정의 적임자로 장관으로 추천한다? 야, 이건 정말 갈 때까지 갔다. 해군 불가능이다 이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뭐 오늘 조선일보 등 보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노동부 장관 뭐 이렇게 노동운동가 출신은 맞죠. 다만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출세와 바꿔치기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이분이 뭐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을 해야 된다부터 예. 시작해서 쌍용차 노조를 보고 자살특공대라고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한다는 것은 이진숙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앞서 뭐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방향은 일정한 것 같아요. 방향. 예. 결은 일정합니다. 윤석열 이진숙, 정부. 김문수 등등. 네. 예. 극우 정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죠, 뭐.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풀 자체가 그 풀이에요. 아스팔트 보수. 네.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통령 자신이 이런 건 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계속 그런 사람만 생각하니까 대통령 본인의 문제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죠. 네. 근데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대결, 대립, 투쟁 뭐 이런 투쟁 일변 오히려 대통령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야당과 뭘 좀 협력해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네. 너희들 이래 그럼 난 이렇게. 그럴 생각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큰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를.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김문수 씨를 장관 후보로 지명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국민들이 다 저작거리에서 대통령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다 정말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예. 또 맞습니다. 특히 전쟁 걱정하는 중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최근에 안보 상황도 심상치 않고 예. 뭐 오늘 말씀드려야 될 정보 실패 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너무 커서요. 얼마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행안위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분입니다. 백혜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최혜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처럼 이 수사 외압을 폭로를 한 건데요. 엄청나게 큰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도 브리핑 취소해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사건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네. 작년 9월에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직속 상관이었던 영등포 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네.
안 하면 안 되겠냐 브리핑을.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용산이 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네. 해서 첫 번째 통화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백혜룡 경정이 예. 당시 영등포소 형사과장이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서장이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지시다. 예. 브리핑을 연기해라. 지시다. 네, 라고 예. 했다는 겁니다. 예. 용산이 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예. 하시면서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또 10월 5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이 불러서 네. 이 마약 사건 브리핑과 관련된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회의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비슷한 압력을 또 행사하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요. 예. 그날 지휘 개통에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조경로 경무관이라는 분이 예, 예.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예. 예. 또 유사한 압력을 행사하더라는 겁니다. 예. 뭐 관세청 부분을 빼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네. 취지의 예. 압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세 곳에서 그러네.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예. 즉 직속 상관인 서장 예. 그리고 지휘 개통에 있었던 서울청 예. 일면식도 없지만 고위 간부였던 조경로 경무관.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예. 이 백혜룡 경정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고 이제 멘붕이 왔다 그러더라고. 머리가 네. 하얘졌다. 머릿속이 그러더라고요. 하얘졌다. 네. 예. 예. 그러면 백혜룡 경정의 진술이 일관돼요. 그리고 분명해요. 뭐 예. 이렇게 생각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기억도 분명하시고 예. 그리고 녹취도 있고 아, 이 전 과정을 다 녹음을 해 놓은 건가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진술이 워낙 분명하고 명확하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백혜룡 경정에게 물어봤죠. 네.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예, 예. 도대체 이 세 파트를 각각 움직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힘이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냐? 어디냐? 예. 용산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예. 거. 자기가 듣기로도 그랬고. 예. 자, 그러면 용산도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사건처럼 VIP 경로설로 촉발된 경우처럼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을 혹은 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을 개연성 이게 하나가 있고 아니면 대통령실 그 비서실 라인에서 누군가가 뭐 그랬을 가능성 이 용산으로 통칭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우선 박정훈 대령 케이스와 상당히 유사하죠. 네.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즉 예. 수사를 통해서 마약 수사를 제대로 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수사 잘했다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용산에서 나타나서 막 흐트러트려 놔요. 예. 이것까지 똑같아요. 예. 근데 다만 차이가 박정훈 대령님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로설로 인해서 대통령이 개입했을 정황들이 차고 넘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 건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에는 그 선이 어딘지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 아직. 이거, 예, 수사로 밝혀야 됩니다. 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예. 대통령 레벨인지 예.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참모진 레벨인지 예. 요건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예.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 윤희근 청장의 경우에 앞서 말씀 주신 그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은 이 전혀 개선상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이제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인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 이 굉장히 그 삼부토금 문제로도 의심받고 있는 네네. 분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고 이 이종호 씨가 별 3개를 달아줘야 별 2개. 별 2개를 지금 달아줘. 별 하나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급에 어두워서 별 2개 달아줘야 돼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병로인데 맞습니다. 이 조병로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건을 인지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거 수사외압에 해당한다고 해서 인사혁신처로 넘겨서 징계하라고 했는데 불문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우선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한 거에 대해서 윤희근 청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예. 예. 그리고 차기 경찰청장 후보인 조지호 후보자도 네. 이번 청문회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경찰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 예, 취지의 예, 진술을.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희근 청장이 감봉 징계를 요구합니다. 감봉. 예. 예. 인사혁신처에. 예.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불문에 붙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봤죠. 최근 5년 사이에 예. 경무관들에 대한 징계가 몇 건 있었냐. 징계 요청이 예. 한 33건 있었다는 거예요. 33건 징계 요청. 네. 그런데 그중에서 예. 인사혁신처에서 불문에 붙인 케이스가 조경래 공무관 한 건밖에 없어요. 아, 와.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한 건이다. 이건 이상한데. 당연히 예, 이상하죠. 예. 경찰청장이 감봉해달라 징계를 요청한 요청했는데, 거예요. 그런데 예. 불문에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인사혁신처가. 제가 왜 조금 전에 용산이 있다라고 했냐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세 곳에서 백혜룡 경정에게 압력 또는 청탁성 연락이 온 것과 함께 경찰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는 경찰청장의 징계 요청을 뒤집어 버린 거죠. 네. 번복시킨 거죠. 그러면 그 윗선이네요.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용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예. 누구인지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네. 이런 게 의심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 조병로라는 사람은 왜 그러면 저 백혜룡 경정에게 당시에 전화를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문회에서 와서 진술한 건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세청 출신인데 예. 조병로 법무관이 인천세관장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 인천세관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백혜룡 경정 당시 영등포소 형사과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에 불과하다. 근데 자기는 개선상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그러니까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알아봐 준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말이 안 되는 게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 부정한 청탁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예. 그 말이 안 됩니다. 예, 예를 예. 들어서 예.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장군이 예. 야전에 나가 있는 대대장한테 전화한 게 그게 무슨 확인 전화예요. 압력이고 청탁인 거지.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백혜룡 경정과 예컨대 조경로 경무관이 서로 누군가 한 명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해서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백혜룡 경정은 이득 볼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백혜룡 경정이 뭐가 답답해서 그걸 거짓을 진술을 하겠습니까? 예. 그분은 자기 공직생활 수십 년을 걸고 지금 목숨을 걸고 예. 진술을 하고 있는 예. 거고 내부 고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말이 안 되죠.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백혜룡 경정은 뭐 본인이 옷 벗을 각오가 되어 네.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로는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불이한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혜룡 경정은 직을 걸고 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일단 그 관세청,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취재해 보니까 2,20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뭐 마약입니다. 전체 200만 명이 넘는 네. 사람에게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그것도 다국적 마약 조직을 적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들어오는데 그 공범에 해당하는 마약 그 조직원이 그 실제로 공항을 통과할 때 관세청 자기는 직원들- 걸릴 줄 알았는데 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릴 줄 알고 4명 벌벌 떨고 있었는데 네. 관세청 직원이 이리 와라. 그러니까요. 패스트 트랙을 태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예, 그러니까 도움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 명의 관세청 직원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했는지 이거 수사할 일이지 이거를 빼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여기에서 네. 관세청 직원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아직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네. 관세청은 여전히 자기네들은 관련된 게 없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예. 문제는 그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들까지 왜 지휘 개통상에도 없는 사람이 나서고 네. 지휘 개통에 있는 서장과 서울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예. 빼라고 하느냐라는 예.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 조병로라는 그 경무관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관세청을 빼라고 했을까? 그러면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청을 빼달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왜 세관을 이토록 강조를 했을까? 조병로 경무관께서도 예.
경찰 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런 전화가 어떤 의미라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등포 서장이 네. 백혜련 경정에게 전화해서 야 용산이 안 좋게 생각해 네. 라는 이야기는 왜 했을까요? 그리고 서울청 형사과장이 불러서 네. 백혜련 경정한테 그렇게 압력성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예. 이건 단순하게 인천 관세청장이 이 이야기로 이게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렇잖아요. 네. 왜 가만히 있는 영등포 서장이 인천 관세청장 청탁을 받고 움직이겠습니까? 그 조병로 씨도 자기 공직 생활이 다 걸린 건데 네네.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네.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손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손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지만 네. 외압과 압력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조병로 씨의 그 보좌관, 아니 부속실장이라고 부속실장, 합니다. 네. 이분이 지금 멋쟁 해병 단톡방의 멤버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는 이 경찰 출신의 이 멤버가 이 부속실장과 이 조병로 경무관과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네.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이 부속실장을 두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서실장 비서실장. 같다는 예, 예. 개념이죠. 왜냐하면 군으로 치면 원스타니까요. 예. 별 하나니까요. 근데 조병로 경무관의 부속실장이 이 멋진 해병의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세요. 아, 쉽게 말하면 멤버? 네, 예. 멤버죠. 예. 근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보통 경찰 경무관은 임기가 1년 내지 2년이에요. 예.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자기 보직을 이동할 때는 현지에서 비서실장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컨대 제가 부산에 있다가 네. 서울로 발령을 받으면 예. 서울에 와서 부속실장을 쓰겠죠. 서울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쓰겠죠. 네, 상식적으로 예. 같이 다니지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병로 경무관의 경우에 부속실장을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 같이 다닌 거예요. 이 멋쟁이 해병 단톡방의 멤버와. 멤버와.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냐? 예. 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죠. 자료로. 예, 예. 없다는 거예요. 극히 드문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이상하네요. 예. 두 분이 예. 궁합이 잘 맞든지 설득궁합이든지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난 팩트로 보면 예. 경무관과 부속실장이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조병로 경무관과 이 멋진 해병 네. 단톡방에 계신 분은 지금 몇 해째 계속 같이 다니고 계신 케이스예요. 근데 그 공직 사회가 혹여 네.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부정부패 때문에라도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을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이게 비서실장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저랑 합이 잘 맞고 코드가 잘 맞는다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고 당사자가 동의한다 그러면 예. 해주는 케이스긴 한데요. 네. 흔치 않죠. 이게 수회 동안 이렇게 같이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좀 모종의 일종의 뭐 커넥션이 있나라는 의심을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백혜련 경정은 이 사건으로 자천성 인사를 당해서 지금 강서구 지구대로 나가 있고 네. 관련된 사람들은 당시에 그 지시다라고 했던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영전을 맞습니다. 한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열심히 수사를 했던 예. 수사팀장이었던 백혜련 경정은 예. 좌천성 인사를 당해서 네. 지구대로 이제 갔고 예.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을 받는 영등포 서장은 지금 영전을 해서 용산 대통령실 예. 자치행정비서관실인가 예, 아마 자치행정비서관실에. 그쪽으로 가 계신 예. 거죠. 근데 이제 조지호 후보자에게 좌천성 인사가 맞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맞다. 하더라고요. 야, 그게 말이 되니? 예.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공을 세운 분인데 상을 주지를 못할 망정 좌천을 시키는 게 불편부당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네. 조지호 후보자의 설명은 예. 당시의 건으로 좌천이 됐던 거 아니라 네. 공보 수칙을 어겼고 그리고 남부지검과의 관계에 네. 있어서 잘못한 게 있어서 좌천성 인사를 했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죠. 않네요. 아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억에 달하는 마약 그리고 네.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마약범을 검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상을 줘야죠. 예. 그런데 왜 그걸 자천성 인사를 합니까? 예. 그리고 당시에 그리고 이태원 그러니까 그 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얼마나 강조를 네, 했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백혜룡 경정의 경우에는 정말 큰 수사 성과를 냈다고 승진시키거나 뭐 치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관저로 불러서 만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희근 청장은 네. 굉장히 고생했다, 예. 잘했다라고 치하를 했어요. 아, 당시에. 예. 그리고 언론 브리핑도 잘해라 예. 라고까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예. 열심히 수사해서 범인들을 다 잡았는데 갑자기 뒤통수 치는 격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종섭 장관은 02-800-7070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에 전화를 직접 받고 그 다음에 모든 네네. 액션들이 쫙 벌어졌는데 네. 윤희근 청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패싱당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말년병장 패싱이라고 보죠. 아, 예. 징계 부분에 가서는 예. 징계 부분에 가서는 윤희근 예. 청장이 감봉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네. 인사혁신제에서 뒤집었단 말입니다. 예. 이거 말년병장인 거죠. 그리고 다시 좌천성 인사를 또 예. 조지호 후보자 서울청장을 통해서 내렸단 말입니다. 예. 패싱한 거 맞죠. 일정 정도 내용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 사건의 주체는 서울경찰청 김광호 라인이라고 봐야 그렇죠. 됩니까? 예.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김광호 라인이었고 예. 좌천성 인사를 한 건 지금 조지호 후보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해병대에서도 수사외압, 예. 경찰에서도 예. 뭐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 벌어지고 있다. 이 좀 심각한데. 분명한 건 네. 불편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다라는 의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해병대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뭐 사실로 굳어지고 그만큼 정황 증거가 차고 맞습니다. 넘치는 상황이고 이제 이 경찰권 마약 네. 수사 외압 의혹은 이제 시작 단계죠. 예. 최혜병 건은 1년이 걸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 예. 마약 수사는 이제 예. 한 달도 채 안 되는 상황이라 예.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동적일 것 같아요. 어제 공수처에 백혜룡 경정이 자진해서 네. 그 휴대폰을 제출하는 형태로 이제 포렌식을 다 마쳤다고 하는 건데요. 이 수사가 어디로 갈지 걱정인 것이 이종호 씨의 변호인 출신들인 수사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사들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죠. 예. 다만 이제 뭐 주변 기자들 전원이라든지 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백혜룡 경정의 공수처 고발 이후에 속도는 최혜병 사건에 비해서 조금 빠른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고발을 하고 나서 한 8일 만에 지금 수사를 하는 거고 네네. 핸드폰 포렌식 까지 가는 거니까 예. 나름 속도는 빠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수처 자체의 인력 구조의 문제라든지 예. 공수처 내 구성원의 문제라든지 걱정스러움이 많죠. 이걸 제대로 밝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 사건도 특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좀 수사 상황을 봐야 되고 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회 내에서는 청문회를 비롯한 네. 진상조사의 모든 방법들을 다 해볼 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더니 국민의힘은 거부를 했고요. 청문회를. 왜 거부를 합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러게요. 저도 예. 답답하고 예. 기본소득당이나 조국혁신당은 동의를 했습니다. 네, 행안위 네, 네. 내에서는. 예.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하겠지만 시간 끌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뭐 시간 끌면 오히려 빌미를 주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는 조기에 어떤 조치를 좀 취해 보자고 할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또 여쭤봐야 될 사건이 그 국군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이 있지 심각한 않습니까? 사건입니다. 예. 정말 제가 역대급 정보 실패고요. 방첩 실패입니다.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탓 얘기를 하더니. 그거는요. 정말 한동훈 대표 버릇 같아요. 아주 나쁜 버릇. 예, 왜
안 된 건 다 남 탓이고 잘 된 건 자기 탓입니까? 참 간첩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자라는 이야기는 꽤 오래된 논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계속 개정 법안을 내놨어요. 네. 22대 들어서도 이번에도 내놨습니다. 예.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하자고 한 측면입니다. 민주당이 막았다. 말도 안 되고 공부 좀 하라고 하시면 좋겠고, 예. 저 집권 여당 대표답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사실관계를 전혀 왜곡하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은 네. 국가보안법으로도 의율이 가능하다라는 문제제기가 이런 있었던 사건이 거예요. 있을 때. 예. 법조계 내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간첩죄 적용 형법에 간첩죄 적용을 하자라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 논란이 있는 겁니다. 네. 국보법으로 현행 법률로도 충분하다라는 사람과 아니야 형법을 좀 강화해야 돼 예. 라는 사람들의 논란이 있어서 예. 기존에 안 됐던 거지 이게 여야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축소 폐지 쪽으로 가면서 사실상 해외 정보 파트를 확대하고 해외에 있는 산업 스파이나 뭐 이런 걸 잡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다가 다시 또 지금 대공수사권을 뭐 그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뭐 이걸 뭐 대공수사권을 부활해야 된다는 쪽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다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경질해야 된다. 이번 사건은 그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예. 작년에 국정원 인사 자본 문제로 국정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예. 초유의 사건이죠. 예. 국정원 인사를 올렸는데 대통령이 반려시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보복한답시고 몇백 명을 네. 대기 발령내고 했거든요. 그런 탓을 돌렸는데 이번 건은 예.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네. 제한적인 요인이 너무 큰 사안입니다. 즉 예. 다시 말해서 휴미트가 어느 정도로 붕괴됐고 즉 정보망이 어느 정도로 붕괴됐다라는 것조차를 말하는 게 예. 이건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난 정보 실패란 말입니다. 이건 핵심은 예.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복지부동하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정보기관이면 정보기관답게 해외 예. 속보를 수집하고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정보기관 수장들은 예. 용산만 바라봐요. 자기 자리 보전만 해요. 용산. 예. 전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보기관 습성상 그 밑으로 실무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죠. 네. 그런데다가 국내 정보, 예. 즉 대공수사 파트를 줄여서 정보기관이 새롭게 날려고 했던 것이 다시 원위치 될 수도 있겠네. 네. 라고 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취재해도 1급 이상 공무원들 안 움직인다. 네. 뭐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특단의 조치로 뭐 새로운 뭐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또 정치권 안에 돌고 있기도 한데 그 큰 틀에서 보면 이 정보 실패에 대해서 그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귀국은 시킨 거고 블랙 요원은 아주 블랙 요건 귀국만의 문제 끝날 게 아니에요. 그걸로 퉁칠 일이 아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예. 블랙 요원들이 그냥 가서 혼자서 활동합니까? 가족들도 같이 가요. 그럼 가족들이 지금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 예. 블랙 요원들이 거점을 만들어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망들을 연결해 놨을 거 아닙니까? 예. 블랙 요원만 빠져나오면 뭐 합니까? 그 사무실이면 운영됐던 망들이 다 무너지는 건데. 이거는 복구하는데 1, 2년 만에 복구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 이래 최대 방첩 실패고 정보 실패라고 말씀드렸던 건 네. 복구하는데 하세월입니다. 1, 2년이 걸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큰 사고를 벌려놓고도 쳐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예. 것처럼 있고 예. 정보위에서 먼저 보고하지도 않았어요. 정보위원들이 물어보지 전까지 보고도 안 했어요. 예. 예. 이게 뭡니까? 업무를 태만하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죠. 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앞에도 다 연동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드디어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잘을 한 결정입니까? 제2부속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네. 우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범죄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고 예. 대국민 사과할 게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근원적인 해법의 출발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영부인의 활동을 얼마나 보좌할 것이냐의 네. 문제로 들어가야지 예.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예. 제2부속실 만든다고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 제2, 제3의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제가 오시는 분들께 꼭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은 상수입니다.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요. 또 국회에서는 또 계속 이제 입법을 안 할 수가 없고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도 있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22대 국회 진짜 열일하고 계시고 너무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저희도 상임위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살짝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들. 이 국면을 어떻게 국민들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단계를 어떻게 넘어야 한다. 또 야당은 어떻게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효능감인데요. 맞습니다. 정치가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저희 말씀처럼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세상을 바꾸고 잘못 가고 있는 국정 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효능감을 어디서 보여줄 거냐의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좀 더 저는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싸우는 것과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게 따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원내 지도부 그리고 이번 8월 18일인가요? 네, 새롭게 전당대회에서 구성될 지도부가 예. 깊게 고민하고 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같이 예. 공론을 모아서 답을 내놓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정치의 효능감이 없으면 힘들어지죠. 네. 정치의 효능감이 없으면 정치 혐오나 정치 맞습니다.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네,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 국민들이 상당히 뜨겁게 야권의 표를 모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네. 전체 192석이라는 의석수를 국민들께서 만드셨는데요. 4월, 5, 6, 7 그리고 8월이 됐습니다. 맞아요. 뭐가 변했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기는 싸움. 예. 그래서 막 그 국회에서 법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건 치열하게 다퉈야 됩니다. 예. 청문회도 치열하게 다퉈야 되고. 근데 결국 국민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국민이 전반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의 지혜를 네.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마련할지 예,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안 제가를 했다고 합니다. 곧 이어서 MBC도 하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